안녕하십니까. 깔롬TV입니다. 오늘의 깔롬은 이준석 대표입니다. 지금 이준석이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이제 공격, 비판, 낙선운동 이 수준을 넘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조롱과 비아냥, 더 나아가서 이제는 자신이 야당인지 여당인지 마치 초월자된 위치에서 정치 교사 역할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준석 대표한테 정치 학습을 받아야 되는 학생이고 야단을 맞아야 되는 학생일 뿐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윤석열 후보는 정치를 모른다. 윤석열 후보는 이제 정치를 시작했다. 이것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큽니다. 후보가 그 말을 했을 때는 겸손으로 느껴지지만 제1야당의 대표가 얘기했을 때는 만인지상 이 나라의 국민과 재산을 책임져야 될 대통령이 36살 제1야당 대표의 정치 학습을 받고 이제 정치를 시작해서 정치를 모른다라는 얘기를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하는데 후보는 물론 어느 누구도 대표에게 주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대통령에 나올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건 포용력이 아닙니다. 그건 사람이 좋은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건 뭐 신이라고 봐야 되려나요, 그게? 이미 너무나 많이 이준석의 언행에 대해서 용납함으로 인해서 윤석열 후보의 권위는 실추됐습니다. 권위를 잃은 집안의 가장, 권위를 잃은 대통령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에서의 권위를 잃은 남편은 그나마 밥이라도 얻어먹지만 한나라에서 권위를 잃은 대통령은 곧 실각입니다. 추방됩니다. 쫓겨납니다. 지금 이준석 이자가 아주 교묘합니다. 그자는 그의 머리가 정말 하버드를 나올 만큼 머리가 비상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 비상한 자가 도덕과 양심과 겸손과 인간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홍종욱 의원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그 사람도 하버드 대학교를 나온 아주 이준석보다 훨씬 더 능가하는 물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한 번 국회의원을 딱 하고 가정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정치보다 가정이 더 소중하다는 선언을 남기고 정치판을, 마약과 같은 정치판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인성과 품격과 자질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준석은 어떻습니까? 윤석열 후보의 권위를 실추시킴으로 인해서 대표보다 후보는 내 밑에 있다. 나의 도움 없이는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될 수 없고 정권 교체를 할 수 없다. 라는 것을 국민의힘 내부 당원과 국회의원들에게 계속 주입을 시키고 국민들에게 계속 주입을 시킴으로 인해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든 정권 교체가 되든 말든 자신은 야당의 당권을 쥐고 공천권을 행사해서 자신의 정치 미래는
어떠한 타격 없이 나는 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대선에서 여태까지 자신의 당의 후보가 떨어졌을 때 그 당 대표를 유지하고 있는 자는 여태까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준석 이자는 다릅니다. 자신은 윤석열 후보가 정권 교체를 못해서 대통령에 당선을 못 뛴다 하더라도 자신은 당권을 쥘 수 있고 자신만은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는 겁니다. 그건 뭐냐? 바로 자신의 뒤에는 문재인 살아있는 권력이 뒤에 있고, 문재인이 정치적으로 제거하지 못한 윤석열을 이준석, 내가 대신해서 죽여주기 때문에 문재인과 이재명이 집권한다면, 재집권에 성공한다면 나에 대해서 제1야당의 대표가 이준석이 되어야만이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원만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준석이 윤석열을 낙선시킴으로 인해서 사실상 민주당 재집권의 제1등 공신이, 당선 1등 공신이 됨으로 인해서 제1야당 대표 영수의 지위를 확보해서 이재명과 청와대에서 영수회담을 빈번하게 열면서 다양하게 자기 정치가도를 달릴 수 있다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민주당과 연정한 정치 세력이 바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입니다. 이 이준석 대표가 그럼 혼자만 이렇게 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홍준표도 가담되어 있고, 조경태도 가담되어 있고, 여명도 가담되어 있고, 서병수도 가담되어 있고, 정말 상당히 많은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사실상 이준석의 이러한 전략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에서야 윤석열 후보가 비로소 평론가적인 해설과 그러한 언행을 하지 말고 직접 선거운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되고 설득을 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지금 한마디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입니다. 이 모든 것은 윤석열 후보가 자책한 겁니다. 본인이 15% 이상의 컨벤션 효과를 누리고 있었는데, 그때 그 지지율이라는 것이 뭐 여당표가 온 것도 아니고 중도층이 뭐 어마어마하게 온 것도 아닙니다. 사실 정권 교체를 요구하는 야당 지지 세력이 50%, 야당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세력만도 50%에 육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중도층이다, 또 그 다음에 호남 세력이다 해서 거기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내부 총질을, 이거를 징계하고 내부 총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들을 제거하게 되면은 지지율이 쑥 빠지면 어떡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통합, 화합만 해야 된다 라는 데 초점을 맞춰서 가다 보니까 그게 됐습니까? 아니, 윤석열이 당선이 되면은 내가 손해를 보고 내 당권을 잃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야당 대표가 이준석인데, 거꾸로 생각하면은 양심도 없고 인격도 없는 그런 이준석이가 도와주겠냐는 말입니까? 당선을 도와주겠느냐는 말이에요. 지금 이준석이 데리고 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컨벤션 효과 15%의 그 압도적인 지지율이 지금 다 날라가고 10% 이상 날라가고 지금 거의 갖거나 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다시 또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상승하려고 하니까 제2차 파동을 일으켜가지고 또 내부 총질을 해서 또 김문기 대장동 사건의 그 핵심 관계자가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는데 이런 것도 다 이준석의 2차 내부 총질 때문에 다 물타기 돼가지고 아무런 공격도 못 해보고 이걸로 이재명을 살려주고 지금 승기를 잡기는커녕 거꾸로 지금 지지율이 뒤처지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 모든 거는 후보가 그 과단성 있는 결단성 없는 그 행동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버스가 이미 추락하고 있는데 버스가 브레이크가 파열돼 가지고 서서히 낮은 경사길에서 내려가고 있는데 그 버스를 계속 타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버스를 버리고 다 내려서 걸어가든지 걸어가다가 새로운 버스를 대절하고 타고 가든지 해야지. 그 버스만 계속 고집하고 있으면 승리하겠습니까? 이준석만 계속 고집하고 있으면 승리하겠습니까? 지금 이적행위 해당 행위를 지금 이 시간에도 버젓이하고 있는 이준석, 그를 비호하고 그하고 같이 선거운동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라고 하는 조경태 의원, 그리고 방송에 나와가지고 윤핵관은 안 되는데 양승우 국민의힘 대변이라는 이준석이 임명한 대변인은 내가 이핵관 맞다, 나는 이핵관이다, 방송에서 거젓이 이야기하고 있고, 만약에 윤석열 어느 참모가 장제원이 만약에 나는 윤핵관이라고 했으면 후보 사퇴라고 할 텐데 사퇴하겠습니까? 이와 같은 일이 지금 모든 일이 윤석열 후보의 결단력 부족에서 오는 것입니다. 선거를 살기 위해서 선거를 하는 것은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죽기 위해서 죽을 작정으로 노력하는 지도자를 국민은 지지하고 그에 감동합니다.